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정영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면접 질문 의도 파악하기 두 번째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5가지 질문을 했고요. 오늘도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어떤 답변을 조금 만든다기보다도 이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원 동기, 직무 역량, 그리고 나의 성격, 그 3가지 측면에서 어떤 것을 꺼내놓는 것이 좀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차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6번째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겁니다. 좀 너무 쉽네요. 다른 지원자와 비교했을 때 더욱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? 자,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. 굉장히 좀 정직한 질문이네요. 다른 지원자와 비교했을 때 더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, 여러분들은 그럼 3가지 중에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? 시간을 드릴게요. 1초, 2초, 3초. 당연히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두 번째 C, 캐파,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, 기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게 맞겠죠. 그런데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기에 내가 이 질문을 받느냐, 제가 많이 강조드리잖아요. 여러분들이 초반에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당연히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, 기술, 경험,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정량적으로 조금 꺼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. 내가 이미 그런 것들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면접관이 다른 지원자와 차별되는 뭐 강점 이런 걸 물어봤을 때에는 저는 태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부분에 먼저 지식 기술을 얘기했다고 하면 그 뒷부분에는 태도적인 면도 역시 적극적인 면이나 협력할 수 있는 면,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있어서의 성과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쉬운 질문이었죠. 자, 다음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네요.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큰 좌절에 대해서 말해 보십시오. 야, 어렵네. 가장 큰 좌절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. 자, 역시 2초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딱 받았습니다. 면접관한테 대답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. 지금까지 경험해 본 가장 큰 좌절은 무엇이냐? 자, 1초, 2초. 여러분들은 뭐 잡으셨어요? 저는 3번째 C, 캐릭터를 잡았습니다. 자, 좌절에 대해서 물어본다. 그러면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평가자한테 주고 싶은 시그널은 뭐냐면, 좌절을 그냥 겪어서 무엇이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전적인 내용, 1차원적인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 좌절이 있었고 뭐 내가 흔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안 흔들렸을 수도 있고요. 하지만 나는 그 좌절을 극복했고 지금은 다시는 그런 좌절을 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지막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답변 쪽으로는 최대한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조금은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제가 떠오르는 예는, 저 같은 케이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좀 늦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. 그 이전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했고요. 그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모두 다 성공을 했냐? 그건 아니죠. 분명히 뭐 실패라고 한다면은,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면접관한테 던지고 싶은 것은 나의 캐릭터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점을 좀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었다. 아니면 난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다. 아니면 이 꼭 2가지에 매몰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으로 면접관한테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을 목표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좌절 물어본다고 좌절했던 경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, 끝에는 항상 아무리 안 좋은 걸 물어보더라도, 실패 물어보더라도 똑같이 마지막에는 항상 긍정적인 인상을 주자로 가시면 좋겠네요. 다음 8번째 질문, 이것도 참 여러분들과 많이 제가 한 것 같아요.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회사의 이미지는 어떠합니까? 라는 질문입니다. 이미지 질문,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될지 역시 시간은 2초 드리겠습니다. 1초, 2초. 이미지,
이거는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저는 나는 이 회사의 지원 동기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의 컨셉으로 먼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미지라고 하니까 무슨 되게 좀 추상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물론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. 하지만 대답 하나에 그래도 면접관, 평가자한테 시그널은 줘야 되잖아요. 그렇다면 그냥 어떤 이미지입니다 라고 추상적으로 이 답변을 버리는 것 대신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선택한 이유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조사한 바, 뭐 제일 좋은 거는 재현할 수 있는 바,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, 성장 가능성이 많은 부분, 혁신의 아이콘 등등, 가급적이면 사물은 사람화시켜서 평가자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속성을 좀 알 수 있게, 그렇게 조금 이해를 도우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, 큰 방향은 내가 당신네 회사로 오기 위해 준비했던 부분을 이렇게 의인화시키거나 아니면 뭐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지원 동기 쪽으로 한번 잡고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다음 9번째 질문. 인생에서 포기한 경험이 있나요? 아까 우리가 봤던 좌절 경험과 좀 비슷합니다. 이 질문을 제가 뭐 고른 게 아니라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독취사에 있는 그 질문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. 그래서 뭐 하나하나를 그냥 소화한다는 차원에서, 역시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 포기한 경험이 있냐?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. 먼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중에 이건 나는 어떤 쪽으로 끌고 갈 건지. 3초 드릴게요. 1초, 2초, 3초. 1초를 더 드렸네요. 그냥 여러분들이 역시 경험이니까 이런 안 좋은 것들을 물어본다고 하면 끝은, 결론은 좋은 걸로 얘기해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미지. 그렇다면 내가 좀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나의 근성, 끈기, 열정,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셔도 좋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 캐릭터를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. 아니면 내가 인생에서 포기했던 경험,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고난이도의 지식이라든지 뭐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서만 이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아니라고 한다면,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떤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고,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? 제가 했던 학생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삼성의 SCSA 있죠. 거기에 지원했던 지원자였는데, 이 지원자는 사실 모든 일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풀려서 세상에 좀 재미가 없었대요. 그러니까 뭐만 하면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그래서 나는 진짜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고, 그러다 보니까 꿈도 없었는데 우연하게 접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본인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나는 면접관님 인생을 좀 포기했었습니다 라고 좀 도발적으로 던질 수는 있겠죠. 그랬는데 이제 내용이 좀 바뀌는 거죠. 포기했던 나의 인생을 살려준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었고,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돼서 지금 SCSA에 도전했다. 그래서 그 지원자는 지금 잘 다니고 있거든요.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니까 포기했던 경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, 내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얘기해 줄 수는 없을까? 즉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근거, 무기가 되는 것은 무엇이다?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고, 그게 성격도 좋고요.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으로 풀어내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점들, 인생을 포기했었습니다. 이거 괜찮네. 도발적이네요. 대신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. 정답은 없습니다. 자, 10번째, 오늘의 마지막 시간이네요.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? 뭐 다 이러냐, 오늘은 질문들이. 좀 어려운 질문들, 어두운 질문들만 했네. 역시 마찬가지죠.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? 3초 드릴게요. 1초, 2초, 3초.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건 지원 동기로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. 그렇죠?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냐? 조금 늦게 시작한 것이다.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됐건, 영업이 됐건, 뭐 인사가 됐건, 마케팅이 됐건, 그때 시작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어렸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랐고,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알고 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였고, 다시는 살면서,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서 직장생활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자신이 있다. 그래서 조금 나한테 다른 지원자 대비 어떤 뭐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
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를 뽑는 게 약간 주저주저 하실 수 있겠지만 대신에 나는 깊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다, 뿌리 깊음이 있다, 뭐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. 그렇게 해서 역시 이것도 캐릭터도 좋고요, 그 다음에 캐파도 좋고요, 모티브도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5가지를 또 봤네요. 오늘은 공교롭게 제가 되게 좀 어둡게 나오죠. 오늘은 공교롭게 조금 다 어두운 질문들 위주로 갔었어요.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질문을 받든지 간에 내가 항상 이 3가지로서 얘기를 할 수 있게 한번 전략을 짜보자라고 하는 것과,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질문, 부정적인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걸 부정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항상 마지막 결론은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성숙함, 그 다음에 어떤 성장된 모습, 그 다음에 노련함,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웬만한 면접들은 다 끝나서 여러분들이 약간 해이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. 조금만 해이해지시고요. 빨리 제가 눈에 강조드리는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시고, 하반기 금방 시작됩니다. 여러분들 시간 금방 가요. 눈 깜짝하면 7월 8월 금방 가서 또 하반기 공채 시작되니까 거기에 맞게 전략적으로 잘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면접도 이런 식으로 저랑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소화해 나가시죠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